경매하고 공매 아까 뭐 잠깐 이야기 나왔었는데 네네네. 이게 좀 뭔가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경매하고 공매. 그렇죠. 네, 네. 경매랑 공매랑 좀 다르죠.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경매는 좀 여러 번 네네네네. 낙찰받았는데 네네. 공매는 한 번도 못 받아봤어요. 네. 그때 그 이유가 공매는 이게 뭔가 이 뭐죠 명도를 할 때 어렵다. 그래서 경매를 배우고 공매를 해라 해서 먼저 경매를 배웠는데 공매까지 못 공매. 가봤네. 그런 기억이 나가지고 네, 이 맞습니다. 잘알고 계시네요. 경매하고 공매를 네. 좀 차이점을 간단하게 좀 잘 모르시는 분 있으니까 네네네. 설명해 주면 좋겠어요. 일단 경매는 사인 간의 채권 채무 관계 사인 때문에. 간에? 네, 그러니까 사인이니까 그냥 일반 사람인 거죠. 일반 사람들. 네, 공기업 뭐 국가기관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사인 간의 채권 채무 관계로 인해서 발생돼 가지고 어떤 매각을 문제가 요청하기 생겼을 때문에 때. 예, 법원에서 매각하는데 그거 이제 민사집행법이라는 걸 민사집행법. 근거해서 실행되는 게 경매고요. 아, 민사집행법을 네, 근거로 하는 진행하는 게 경매다. 그리고 공매는 이제 우리 세금 체납이나 세금 체납. 뭐 이런 것들. 아, 요새 세금 못 해가지고. 내시는 분 많은데. 막 저도 걱정되는데. 네. 그래서 세금 체납으로 해서 되면? 압류가 돼가지고 이제 뭐 관공서에서 캠코에 이제 캠코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한국자산관리공사인데 아, 온비드. 맞죠? 예, 캠코에 의뢰해서 이제 공개 매각처럼 하는 절차가 이제 공매 절차. 공매다. 예, 근데 공매는 이제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예. 민사집행법, 아, 국세징수법. 그렇죠. 국세. 아, 그 그럼 차이가 지방세도 안 내도 어쨌든 그런 맞아요. 넘어가는 똑같습니다. 거죠? 네네네네. 네, 국세징수법 안에 지방세, 국세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면 네네. 압류가 되고 맞아요. 이 압류를 근거로 이제 국세징수법을 해서 공매로 근거에서. 넘어가는 거는. 맞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좀 다른 그런 차이가 있고. 네네. 그리고 이제 경매는 내가 가야 돼, 법원을. 아, 이게 또 인터넷 은근히 기사. 이거는 네. 인터넷 안 되나요, 이거? 인터넷 안 요즘 됩니다. 21세기 네. 지금 뭐 달나라 그러게요. 가는 이 시기에 뭐 지금. 그렇게 한다는 말은 예전부터 나오긴 맞아, 했는데. 그 옛날에 있었어요. 네네네네. 근데 아직까지는 내가 가야 된다. 아, 그것도 일자리 이런 거도 관련돼 있나? 그런가요? 아, 그냥 저 혼자만 생각해. 그러니까 아무래도 관련된 분이 많잖아요, 이게. 그쵸. 예. 내가 가거나 아니면은 대리인을 보내거나. 그렇지, 대리. 근데 이제 공매는 온비드라는 이제 아까 그렇지, 말씀하신 네. 온비드라는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네, 맞아요. 입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장인분들한테는 좋다. 아, 내가 맞네요. 굳이 연차 안 내도 되니까. 그렇지. 예. 그 연차 내고 자기 일 갔는데 좀 빨리 떨어지면 그렇지. 점심시간에 이렇게만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렇죠. 네. 아, 그 핸드폰도 되잖아요. 네네네. 아, 핸드폰도 되고. 편하게 하면 되겠네. 그때는 뭐 날짜가 뭐 기간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인가 이렇게 입찰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아, 목금 톤 안 해요, 그러면? 아, 목금 뭐 원래 토요일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할 수 있다고 네네네.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온비드라는 인터넷을 사용하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좋고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명도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입찰자 입장에서는 제일 큰 차이가 명도입니다. 명도. 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경매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이 바뀌면서 인도명령 제도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엄청나게 큰 맞아요. 큰 거죠, 그게. 그렇죠. 인도명 제도가. 네. 그래서 이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이제 인도명령 제도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인도명령 결정을 받고 바로 강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예전처럼 뭐 이사비를 많이 준다든지 이런 게 없는데 네네. 공매는 인도명령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되게 명도 소송을 부담스러운 해야 것 같더라고요.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네네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매는 인도명령이 있기 때문에 뭐 명동협의가 안 돼도 한 2, 3개월 내에 내가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데 네네. 공매는 소송을 해야 되니까 최소 6개월이다. 그죠, 그죠. 그러니까 시간과 비용이 더 소모된다. 근데 실제로는 6개월까지 안 걸리죠, 그게. 뭐 6개월 더 걸리죠. 아, 더 걸리는 보통 이제 소장 접수하고 이제 아, 그러니까 제 말은 일반적인 경매로 인도명령 해가지고 그렇죠. 내보내고 하는 그냥 낙찰받고 경매로 이제 해가지고 일반 나가는 그 기간 플러스 알파로 어쨌든 공매는 더 될 확률이 높다는 그렇죠. 네. 인도명령 제도 없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구나. 그 멘탈이 좀 부족하면 힘들겠다, 공매. 안 나가면 되게 네.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그게. 예. 그래서 이제 입찰하실 때 이사비를 좀 더 넉넉히 그러니까 넉넉히 이제 예산에다가 네, 잡아놓고 그걸 이제 수익률 계산할 때 좀 감안해 좋다. 공매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경매는 낙찰자의 도장이 네네. 있어야 자기 배당금을 받아가는 거죠. 네네네. 보증을. 네네. 그 공매는 어때요? 공매도 도장을 받아야지. 네. 아, 그러면 이 사람이 배당받는 거는 똑같습니다. 배당받는 거. 아, 그러면 그렇네. 이게 인도명에서 그 내보내는 건 힘들지 몰라도 이게 자기가 돈을 다 받아가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공매도 큰 무리는 없겠네요. 어차피 도장을 받아 자기 돈을 받아가니까. 그래도 버팅기나요? 약간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인도명령이라는 제도가 없으니까. 근데 공매는 보통 받는 경우가 잘 없죠. 받는 경우가 없다는 게. 소유자가 네. 배당을 받는 경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원래 소유자는 안 받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경매도 그렇고 공매도 그렇고 보통 배당 받는 경우가 거의 드물기 때문에 예, 물론 뭐 경우가 있긴 한데 그래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경매가 그렇죠. 훨씬 더 유리할 거고 네네네. 인도명령 제도 때문에 네네. 세입자 같은 경우는 임차인 같은 경우는 공매도 빨리 나가겠다 그죠? 네, 그럴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큰 차이가 있구나. 이 경매가 이제 그 처음에 물건 검색을 해야 되고 결국에는 뭐 낙찰도 받고 뭐 내보내고 결국에는 막 매도하고 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이 과정이 뭐 꽤 긴 것 같은데 간단하게 이렇게 좀 한 번씩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경매라는 걸 하게 되면 어떤 결정을 끝내서 결국에는 뭐 낙찰을 받고 뭐 결국은 뭐 매도까지 뭐 이런 과정들 뭐 그런 게 궁금하네요. 보통 이제 내가 좀 잘 알고 있는 지역이나 아니면 내가 좀 투자하고 싶은 지역이 있다고 하면 그 지역에 나와 있는 경매 물건을 이제 보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실 앱을 통해서 본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경매 정보 사이트에 들어가서 본다든지 해서 물건을 검색을 하고 이제 물건 검색을 했으면 이제 임장을 가야죠. 임장 가야죠.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물건의 경매 물건과 유사한 유형의 시세, 금매가, 금매가를 확인을 해가지고 내 어느 정도 입찰을 할 건지 그러니까 금매가 대비 내가 얼마 정도 싸게 해서 얼마 정도 수익을 벌 건지를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이제 입찰가를 산정을 하고 네. 이제 입찰가 산정했으면 이제 매각기일을 가서 이제 법원에 이제 입찰을 해야 되는 거죠. 매각기일이 어쨌든 우리가 입찰을 가는 날을 그렇죠. 매각기일. 네네네. 매각기일입니다. 그 이제 매각기일 날 가서 이제 해야 되고 이제 매각기일 날 가서 이제 해야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내가 갈 때는 그냥 도장 신분증만 들고 가면 되고 근데 이제 대리인을 갈 때는 이제 인감증명서나 네. 대리인의 신분증 뭐 챙겨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입찰표를 쓰다 보면 초보자분들이 간혹가다 영을 하나 더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네. 물론 뭐 왜 영을 하나 더 쓸까요? 저도 그건 미스테리입니다. 근데 네. 꼭 한 번씩 나와요. 그게.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보증금을 날릴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영을 하나 더 써도 네네네. 가끔 가다가 이렇게 또 받는 경우도 있던데. 낙찰받는. 아니, 낙찰 받는 경우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경우도 돌려받는 경우. 돌려받는. 보증금을 돌려받는 네, 경우. 이 사람 잘못됐다. 그거는 이제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해서 이제 그건 하는 건데. 이후에 받는 거구나. 그렇죠. 네.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해서 해야 되는데 어쨌든 내가 공을 하나 더 쓰니까 당연히 매각 낙찰될 거고 낙찰되고 난 다음에 매각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돼. 매각 불허가 사유가 몇 개 있거든요. 그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이제 일단 따져보고 이거는 그 이후에 일이죠. 네, 일단 그 공항 더 이후에 써 일단 낙찰이네. 그렇죠. 근데 그 네. 낙찰되고 나면 그다음 뭘 해야 돼요, 지금? 낙찰되고 나면은 이제 그 낙찰을 갖고 나가면 나갈 때 이제 대출 상담사분들이 명함을 많이 줘요. 맞아. 명함을 막 두둑히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대출을 이제 알아봐야죠. 대출 받아라는 거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대출 상담사 명함 받은 것 중에서 몇 분한테 이제 대출 얼마 정도 나오는지 사건 번호 대고 알려주면은 대출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네. 알려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 물어볼 때 나의 소득이나 소득. 내 부채 상황들을 알려주면 훨씬 더 정확하게 그러네. 이것도 어차피 네, 알수 뭐 있다. DTI 이런 거 다 볼 그렇죠. 거니까. 예, 볼 거니까. 그러니까 내 소득 상황이나 내 부채 상황이나 이런 거 알려주고 사건 번호를 알려주면 대출 상담사분들이 대출이 어느 정도 나오고 금리가 어느 정도 나. 일단 알려주면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는 게 좋겠네, 그죠? 그렇죠. 내가 구체적으로 줘야지 그분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네. 그러네. 이게 상담사분도 사람이니까 그죠. 내가 구체적으로 알려줘야지 이 사람이 대출 받으려고 하는 의사가 있나 보다 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또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그런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대출도 한번 알아보고. 근데 일단 돈을 이제 마련해야겠네. 그렇죠. 예, 대출도 알아봐야 되고. 근데 보통은 이제 대출을 입찰하기 전에 아는 상담사분이 있으면 입찰하기 전에 좀 어느 정도 어바웃이라도 확인해 놓고 하면은 좀 더 좋죠. 그렇겠네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낙찰 받았으니까 이제 명도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죠. 명도해야죠. 그래서 낙찰 받고 이제 명도하러 가야 되죠. 명도하러 가고. 명도하러 가고 이제 명도 협의를 해야 되죠. 네. 명도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명도 협의가 잘 안 되면 이제 뭐 인도 명령 신청해가지고 강제 집행까지 가긴 하는데 통상 강제 집행까지 가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네, 강제 집행까지 가는 건 좀 드물고 서로 피곤하니까. 네, 그렇죠. 협의한다, 그죠? 어느 정도 적정한 비용을 주고 그 강제 집행 비용 정도를 차라리 이사비로 주고 그냥 내보내는 게 정신 건강에 좋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명도가 마무리되면 이제 이제 빈집이 된 거예요. 빈집이 된 거죠. 이제 완전히 내 거 된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이제 인테리어를 이제 해야 되겠죠. 인테리어. 네,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뭐 바로 팔거나 아니면은 뭐 임대를 놓고 2년이나 4년 후에 팔거나 네네네. 이제 이렇게 되는데 아까 제가 이제 그 경매 물건과 비슷한 유형의 물건의 금매가를 그죠. 확인해 보라 했잖아요. 네. 그 금매가보다 얼마 정도 싸게 받았냐. 결국은 그 갭이 내가 단타 칠 수 있는 수익률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네.
예를 들면 가장 지금 싸게 팔리는 게 만약에 뭐 5억이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뭐 이것저것 다 했더니 4억 5천을 받았어. 그럼 일단 5천이 남는 상황이 그렇죠. 네, 단타를 그 가격에 쳐도, 팔릴 거니까. 단타, 즉, 뭐, 낙찰 받고 명도하고 바로 팔아도. 바로 파는 바로 팔아도, 뭐, 물론 뭐 세금은 많이 나오겠지만, 네. 수익이 난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금매가라는 거를 꼭 알아두시면 아, 이게 1년에 그 입찰하고 등기치고 파는 것까지 한번 돌려보면 되게 많이 배우겠다. 그죠? 그렇죠. 한번 해보면, 네. 원래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죠. 네. 근데 그 한 번 하다가 이제 되게 힘든 일이 있으면 떠나겠다. 그렇죠. 전에 그, 네. 임장 같이 갔었다가, 그 아, 당하신 그분. 분 있잖아요. 경찰서 지구대 같이 갔었던 분. 예. 그 여자분은 그 이후로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이 처음이 네.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그렇죠. 한번 큰 네, 네, 그걸 네. 당하면 네, 맞아요. 안타깝네요.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분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그러게요. 어딘가에 고수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뭐 투자하고 계실 그죠, 한데. 그죠. 재밌네요. 네. 그렇게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구나. 아,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도 이 권리 분석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 경매에서. 네. 이 권리 분석이 상당히 중요하겠다, 그죠? 권리 그렇죠. 분석을 네, 잘못하면 권리 분석 중요하죠. 원래 안 내도 되는 돈을 내가 받아야 내야 되는 이런 상황도 그렇죠. 벌어지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권리 분석이 좀 어렵긴 한데 어떻게 질문 드려야지? 권리 분석이 중요한데 뭐 권리 분석 과정에서 어떤 걸 좀 조심해야 되는지 그런 것만 좀 살짝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권리 분석, 사실은 이 경매도 부동산 하나는 사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물건 조사가 제일, 물건 검색, 그러니까 권리 분석보다는 물건 분석이 가장 중요하긴 한데, 네. 이제 권리 분석도 경매에서는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권리 분석이 이제 말소 기준 등기라고 있거든요. 경매에서는. 말소 기준 권리? 예, 우리 권리라고 하기도 하고, 뭐 말소 기준 등기라고도 하기도 같은 하는데, 말이구나. 예. 근데 이제 보통 저는 이제 말소 기준 등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예, 그게 이제 경매에서는 5가지가 있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근저당권 등기, 근저당권, 예, 그 다음에 뭐 가압류 등기, 가압류, 뭐 또는 압류 등기, 압류, 예, 가압류, 압류, 가압류, 압류. 그 다음에 담보가 등기, 담보가 등기, 예, 그 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 경매 등기, 개시 결정 등기, 그 다음에 전세권 등기. 전세권 등기. 예, 근데 이 전세권은 이제 경매를 신청했거나 아니면은 이제 배당 요구를 한 전세권 등기의 경우에는 이제 말소 기준 등기가 되거든요. 이 5가지가 이제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데 이제 시차 순으로 네네. 딱 정리를 했을 때 제일 빠른 등기가 등기 중에 이 5가지 등기가 있다. 그러면 얘가 이제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 등기보다 앞에 있으면 우리가 인수해야 되고 앞에 있으면 인수. 뒤에 있으면 이제 말소되는 말소. 등기니까 신경 쓸 필요 없는데 물론 뭐 뒤에 있다 하더라도 네. 뭐 무조건 인수되는 등기가 있긴 합니다만 네네.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네네네. 일반적으로는 그 앞에 있는 등기는 저희가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만약에 그 말소기준기를 찾아가지고 봤더니 말소기준기 앞에 뭐 권리가 있다, 앞선 권리가 있다. 그러면 뭐 일단 패스하는 게 좋고. 그렇지. 그리고 이제 또 아파트나 이제 주거용 물건 같은 경우는 네. 임차인이 있거든요. 임차인. 그러니까 임차인이 있는데 우리가 그 말소기준 등기 아까 말씀드린 네네. 그 말소기준 등기보다 전입이 빠르거나 먼저 살고 있으면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다. 대항력을 갖고 있으면 그렇죠. 이제 그 금액을 인수해야 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전부 다 배당 받아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오케이. 그분이 혹시나 이제 보증금 일부를 못 받는다. 그러면 그 못 받는 금액을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빼고 신청해야겠네. 그렇죠. 못 받는 금액 3천이면 금액만큼을 보정을 해줘야겠네. 그렇죠. 예, 그 금액만큼을 낮게 받아야 써야지. 되는데 당연히 배당 다 받겠지라고 생각하고 입찰했다가는 오히려 돈을 더 아까 말한 대로 시세보다 더 높게 받아라는 계획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네요. 그러면 또 계약금 날릴 수도 있겠네. 그렇죠. 그게 예, 그걸 봐서 보증금을 날리는 게 나을지 아니면 내가 비싸게라도 이거를 인수하고 받는 게 나을지 그거는 이제 따져봐야 되겠죠. 그러네요. 네.